여러분들은 마지막 거처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하고 계신가요? 60대가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누구나 한 번쯤 마지막 거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곤 합니다. 물론 100세 시대의 은퇴 설계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준비부터 생각하곤 하죠. 그러나 마지막 거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와 동급으로 생각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다수의 나이 든 분들은 살던 집에서 늙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대부분의 시니어분들도 계속 살던 집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동네에서 벗어나는 건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나 언론에서 나오는 실버타운을 보면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꿈만 같은 오아시스처럼 느껴지도록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실버타운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을 찾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고 현명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언론에서 말하길 우리나라 국민의 은퇴 후 노후 생활비로 1인당 최소 2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적정 생활비까지 얘기하면 약 370만 원까지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고급 실버타운의 경우 대략적으로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노후 생활비와 비슷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노년기를 겪어보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기사만 보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여기 60대 후반이신 임순자 씨는 딸의 권유로 실버타운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권유를 한 것이었죠. 남편과 일찍 사별한 임 씨는 딸이 독립하자 혼자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 알아놓은 적이 있었기에 딸은 혼자 사는 어머니가 걱정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 가면 더 편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대요. 그리고 아플 때도 거기서 다 간호해준다고 하니까 저도 안심할 수 있고요. 게다가 생활비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딸의 설득은 논리적이었고 어머니의 안락한 노후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 씨는 실버타운에 한 번쯤 살아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기에 딸의 권유를 결국 승낙했죠. 그래, 실버타운이 요양원과 다르다고는 하더라. 나도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었어. 내가 부족한 돈은 조금씩 지원해 줄 테니까 집 정리하고 보증금만 마련해요. 그렇게 임 씨는 원래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보증금을 마련하여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실버타운에 처음 입주한 임 씨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로비는 밝고 환한 색감으로 꾸며져 있었고 각 층마다 취미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장소도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게 그녀를 맞이하며 입주를 환영했습니다. 임 씨의 방은 아늑하고 편안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가구들도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입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실버타운의 직원들은 각종 프로그램과 시설을 소개하며 입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기도 했죠. 다음 날 아침, 임 씨는 실버타운의 아침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이웃들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즐기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했죠.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좋네요. 옆에 있던 사람에게 말을 건 임 씨였습니다. 그렇죠, 뭐. 친해지려고 말을 걸었을 뿐인데 돌아오는 대답은 쌀쌀맞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싶은 임 씨였죠. 첫 며칠 동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지만
점차 사람들의 행동과 분위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마다 임 씨는 같은 그룹의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뭐 하다가 여기에 들어오셨어요? 저요? 일하다가 은퇴하고 딸의 권유로 들어왔죠. 그니까 무슨 일을 하셨었냐고요. 얘기하지 않아도 알 것 같긴 하지만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운동 재밌게 하세요. 임 씨는 친해지기 위해 말을 붙이려고 했지만 갑자기 예전 직업을 묻는 이야기에 당황했습니다. 심지어 물어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 전에 말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임 씨는 점점 실버타운의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임 씨는 점심 식사 시간에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글쎄, 아무리 밥을 먹으러 온다고 해도 그렇지. 집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오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들도 많은데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집에서 편하게 입던 옷을 입고 식사를 하러 온 임 씨는 그들의 이야기가 꼭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만 같았죠.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영어를 잘한다고 뽐내고 싶어 하는 것만 같았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별다른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지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임 씨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던 길에 어떤 분이 갑작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여기는 이미 친해진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그래요. 예전에 뭐 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자신들과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이면 무리에 껴주기도 하고요. 그쪽도 같은 계열에서 일한 사람을 찾는 게 무리를 찾기 편할 거예요. 무리를 지어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던 임 씨였습니다.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그저 살아가는 곳일 뿐인데 굳이 그런 무리는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던 임 씨였죠. 또 다른 날, 임 씨는 취미 활동을 위해 미술 교실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룹 간의 경계가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없으나 필통 같은 것이 놓여 있는 곳을 보며 임 씨는 이야기했습니다. 저기요, 이 자리에 혹시 누가 있나요? 임 씨가 묻자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여기 정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자리를 찾으세요. 그녀는 그들의 배타적인 태도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 참여하려 했던 곳인데 거기서도 무리에 껴있지 않으면 즐길 수조차 없었죠. 임 씨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점점 불편해졌지만 악착같이 버티다 보면 자신과 맞는 사람을 찾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딸이 좋은 곳이라 이야기하기도 했고 보증금을 돌려받기엔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자 임 씨는 다행히 친한 친구를 몇 명 만들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배타적인 사람들의 태도에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참여한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은 영어 실력을 뽐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하며 이야기하곤 했죠.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임 씨는 별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가르쳐주는 분이 무언가를 물어볼 때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지 못했죠.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운 법이에요. 여기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으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해 보세요. 임 씨는 용기를 내서 영어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훌륭한데요. 조금만 더 배우시면 금방 늘으실 거예요. 칭찬을 받은 임 씨는 기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죠. 영어 시간이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간 임 씨는 같이 영어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과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죠. 임 씨도 거기에 끼어들고 싶어 짧은 단어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곧바로 제지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저기, 영어가 너무 틀려서 듣기가 좀 거북하네요. 조금 더 배워서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말하는 사람의 입장은 이해하겠는데 듣는 사람도 생각해 주세요.
나쁘끄러워진 임 씨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실버타운의 실세인 사람들로부터 간접적인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임 씨는 더 이상 이곳에서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딸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었죠? 살만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임 씨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딸은 어머니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뭐 힘든 거 있어요? 딸이 진지하게 묻자 임 씨는 결국 마음을 열고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실버타운이 자신이 생각했던 곳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요? 얘야 그러지 말거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생활하니?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 당장 가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한마디 할 테니까. 딸은 어머니를 이끌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그쪽들이 그렇게 잘나셨어요? 갑자기 무슨 무례야?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것이 어른한테 대들어? 배우지도 못했다고요? 배운 사람들이 그딴 생활이나 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도 쪽팔리지도 않아요? 딸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게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 엄마의 그 자식이구만. 사람들 배척하고 잘났다고 떠들어 제끼면서 그렇게 살면 좋아요? 사회에서 얼마나 잘났으면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바로 존대도 안 하는 거 보면 딱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겠네요. 앞으로 두 번 다시 볼 일 없으니까 한 번만 얘기할게요. 사람 편가르고 우월한 척하고 그렇게 살아봤자 주변에 아무도 안 남을 거예요. 그렇게 평생 사세요. 딸은 그렇게 모든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한 뒤 어머니에게 실버타운에서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집 구해질 때까지 우리 집에서 잠깐 살고 우리 집 근처에서 살아요. 여기 중간에 나가면 위약금이 있어. 그 정도는 신경 쓰지 마요. 여기에 단 하루도 엄마 살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딸은 임 씨를 데리고 실버타운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임 씨와 딸은 실버타운을 떠난 후 딸의 근처에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집을 꾸몄습니다. 새 집은 작은 베란다도 있는 아담한 아파트로 임 씨가 가꾸고 싶어 하던 화분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살았던 집과 실버타운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그녀는 집안일을 하며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편리하게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임 씨는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꽃을 가꾸는 일은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했고 오히려 스스로 움직이며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니 삶을 살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변에는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던 것들과 다를 바 없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동네에는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가 있었고 가까운 거리에 공원이 있어 산책을 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임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요가 수업에도 참석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임 씨는 서서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실버타운에서와 달리 사람을 배척하려는 행동도 없었죠. 게다가 임 씨는 딸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가까이 살게 되면서 더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죠. 주말이면 딸과 손주들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집은 불편한 점 없어요? 딸의 걱정 어린 질문에 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예전에 살던 곳보다 여기가 더 좋아. 너가 자주 와서 더 좋고.
딸의 집 근처에는 병원과 약국도 가까워서 필요할 때마다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임 씨는 실버타운에서 느꼈던 스트레스와 불편함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과 달리 지금의 생활이 훨씬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임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에 대해 잘 전달하고자 어느 정도 각색한 부분들이 있어 과장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버타운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자식 자랑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것들에 대한 자랑들을 끊임없이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사람들의 급을 나누고 편을 가르기도 한다고 하죠. 물론 모든 실버타운이 이처럼 안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실버타운도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도 잘 형성되어 있어 잘 고르기만 한다면 쾌적한 환경으로 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통계적으로도 원래 살던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면 원래 살아가는 곳이 노후에 거주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곳 주변에는 실버타운에서 제공되는 것들이 대부분 존재하기도 합니다. 월 300만 원 이상, 심지어 비싼 곳은 500만 원 이상을 내며 거주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돈이면 우리가 사는 곳 근처에서도 충분히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만 하더라도 노인분들을 위한 영어 교실도 있죠. 게다가 복지회관에 가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도 있기까지 합니다. 실버타운에서 초호화 음식들이 즐비해 있어 부러울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밖에서 외식만 해도 충분히 그 이상의 음식들도 먹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에게 여전히 건강하다면 어느 곳에서 살겠냐는 설문조사에서 83% 이상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사신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죠.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55% 이상이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여생을 보낼 마지막 거처로 최고의 장소는 비싼 실버타운이 아닌 우리 동네, 우리 집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일본 언론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던 77세 남성의 실버타운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그분은 집사람과 사이가 안 좋았던 터라 노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을 거라 여겨 실버타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천국과 같았다고 이야기했지만 유명 셰프가 만든 삼시세끼는 질리기 시작했고 끝없는 전직 자랑, 재산 자랑, 자식 자랑에 스트레스만 쌓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감옥살이와 같았던 실버타운에 질려 2년 만에 퇴소를 했다고 하죠. 나이가 들면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주거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최고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많기로 유명한 일본조차도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실버타운에 사는 사람들이 치매에 빨리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니까요. 물론 정확한 정보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실버타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빨리 병들기 마련이니까요.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 마땅한 대책이 없는 현실이 슬프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좋은 정책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노후에 괜찮은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행복으로 가득 차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소리꽃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